네, 이번 시간에는 화학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따라서 이 전 시간에 배웠던 이온 결합 물질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 이 상황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 이러한 특징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일단은 이온 결합 물질 여기서부터 들어가 봅시다. 이온 결합 물질의 이 특징은 일단 수많은 물질 그리고 무한히 결합한 요 내용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이것은 실제 개수를 모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말이 포함된 내용은 분자가 아니다. 결합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분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분자는 실제 개수를 알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 될 거야.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의 성질이 나와 있고 그 네 가지의 성질이 공유결합과 매치되기 때문에 단독 문제보다는 같이 비교하는 문제가 특히나 서술형으로도 이번 단원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녹는 점 MP라고 선생님 약자를 쓸 거고 끓는 점 BP라고 약자를 쓸 건데 MP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녹지도 못하는데 끓는다는 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겠지? 따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 요 사이에 어떠한 상태냐 요거를 계속 연결해서 물어볼 건데요. MP가 있고 BP가 있어. 내가 MP를 지났다라는 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이렇게 상태 변화를 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액체가 BP를 지났다라는 건 기체 상태로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거지. 따라서 MP가 높다. MP, 녹는 점을 못 지났다. 나는 현재 고체 상태다.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되고 왜 녹는 점이 높냐라고 얘기한다면 강한 정전기적 인력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얘네를 끊어내기 위한 에너지, 열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 의미야. 대부분 100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녹기도 어려운데 끓는 거 묻지도 않아요. 엄청 높아. 오케이. 물에 대한 용해성 갈게요. 물에 대한 용해성 잘 녹습니다. 우리가 NaCl 소금을 만드는 건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물에 잘 녹아요. 하지만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거에 추가 설명을 좀 더 이해해야 하는데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해져. 자유로워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도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가 나뉘어지는 건데 왜 그런지 보자. 요 중간 그림을 보기 전에 물 분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물 분자는 H2O로 되어 있는 요 상황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살아서 공유 전자쌍을 공유할 때 얘네들이요 요렇게 서로 전자쌍을 같이 공유하지만 실제 산소가 더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끌려갑니다. 잘 안 보이네요. 요렇게 끌려가. 마찬가지로 이쪽의 수소도 공유했지만 전자쌍의 지분을 동일하게 5대5로 갖는 게 아니야. 따라서 산소는 좀 더 이온인 것처럼 전자를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여기 보이죠? 수소는 공유했지만 빼앗긴 것처럼 마치 양이온이 된 것처럼 이렇게 체감하게 돼. 말했다시피 체감하는 거라서 실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 얘네가 전화, 양 전화로만 존재한다면 이온이 될 텐데 얘네는 절대로 이온 결합이 아니야.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전자쌍을 누가 조금 더 끌고 갔느냐. 요러한 차이가 있거든. 따라서 마치 전하가 다 내 것처럼 그렇게 산소가 느낄 거고 마치 전자를 다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수소가 느낄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 분리돼서 이온화되면
더 전하스러운 산소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양이온 쪽으로. 그래서 안정화 시켜주는 거야. 그럼 이온 쪽에는 누가 배치를 하느냐? 여기 보시면 수소가 요렇게 조그만 애들 보입니까? 요렇게 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이온으로 존재했지만 그래도 중성인 것처럼 안정성을 느낍니다. 그걸 수화 상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오른쪽 와서 수화 상태 보시면 이온 결합 물질이 녹았을 때 용해됐을 때 물 분자가 각 이온을 둘러쌀 건데요. 둘러싸는 방향, 배열이 달라진다 그 뜻이야. 양이온 옆에는 이렇게 산소가 배열을 할 거고 오케이? 이온 옆에는요. 이렇게 수소가 배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건 모형이 작게 나와 있지만 잘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결정의 변형 이렇게 나와 있지. 이온 결정은 고체라고 했고 매우 단단해요. 왜냐면 결합의 세기가 아주 세거든. 그런데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는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 이게 중요한데 얘는 일단 팩트야. 팩트가 쉽게 쪼개지고 부스러진다 라고 말을 하다 보면 이거 힘이 약한가 보다. 결합의 세기가 약해서인가? 라는 결합세기가 약함으로 이러한 보기에 낚일 수 있어요. 절대로 결합색이 약하지 않습니다. 매우 강해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얘네들의 외부 힘을 이렇게 준 상황이지 얘들아? 그러면 처음에는 반대 전압끼리 인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힘을 가하면 이렇게 아래로 이 온층이 밀리게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 다음 상황을 봤더니만 같은 전압끼리 이렇게 만나게 됐지 원래 없었던 반발력 청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스르르 잘 쪼개지고 부스러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강조할게. 결합 세기가 약해서 절대 아닙니다. 결합 세기는 엄청 강해. 그래서 MP가 높았잖아요. 녹는 점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온층이 밀렸고 그 다음 같은 전하가 만나면서 풀어지는 거야. 청력, 반발력에 의해서 부스러집니다. 오케이. 전기 전도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웬만한 친구들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라고 하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건데 실제로 왜 없고 왜 전도성이 생기고 이러한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야. 그런 친구들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터 정확하게 판단할 거야. 첫 번째, 전류가 흐르는 조건. 전하띤 입자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전하띤 입자가 그럼 뭔지 알아야 되겠죠? 얘네는요, 이온 또는 전자예요. 이것이 있는지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 전하띤 입자들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움직임 여부를 또 판단해야 돼. 그래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른다.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조건이요. 또는이 아니라 and야. 둘 다. 둘 다 만족해야 돼야 돼. 오케이? 둘 다 만족한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줘야 돼서 1번 때문에 안 흐르는지 2번 때문에 안 흐르는지 정확하게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흐르는 상황 염화 나트륨 이것이 고체 상태지 수용액 상태에서 움직임이 가능해져. 이온의 움직임이 가능해지는데 조금 전 용해도가 높다 그랬어요. 전류를 흘러준다면 반대 전하가 반대 극으로 이렇게 끌리게 돼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실제 전류가 잘 흐르는 모습의 상황이고 왜 잘 흐르는지 그리고 왜 흐르지 않는지 선생님이 여기 아래에다가 표를 그려볼게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수용액 상태. 요 상황에서 우리는 1번, 2번이 잘 충족되는지 그 조건부터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 2번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서 흐른다. 이렇게 1번 조건, 2번 조건,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 전기 전도성을 I라는 기호로 선생님 쓸게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액체와 수용액. 선생님, 이게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야 돼. 얘네들은 절대 같은 게 아니고요. 공통점도 있지만 당연히 다른 상태야. 수용액은 반드시 물이 있는 거. 이렇게 물 분자가 있는 상태고요. 액체 상태인 요 표현은 용융 상태예요. 정확하게. 이것은 녹는 점이 지나서 물 없이 액체가 된 거. 차이점 알겠죠? 절대로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조건 판단해 줘야지. 일단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안 흐르고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우리가 흐른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1번 조건과 2번 조건 용융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는 모두 전하된 입자 둘 다 이온이 존재하고요.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그것이 이동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여. 그런데 고체 상태에서는 어떤지, 뭐 때문에 안 흐르는지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되는데요. 이온 또는 전자에 있습니다. 이거를 또 없다고 많이 착각하는데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이온끼리 결합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에서 알려주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요게 또 은근히 오개념이 있고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있어요. 요렇게 동그라미 있고 그것이 못 움직여. 이해돼? 따라서 1번은 충족하지만 and 2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얘가 삑 따라서 흐르지 못합니다. 오케이? 전기 전도성은 1번 플러스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중요해. 서술형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특정 온도에서 띠띠띠띠띠띠 전도성이 생겼어. 이 온도는 무슨 온도다? 녹았구나. 녹는 점에 해당하는 온도예요. 오케이? 고체 상태였다가 액체 상태. 그럼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으니까 수용액 상태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라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수용액 상태는 MP 이전부터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상온에서도 있거든. 상온 10에서 20도 요 사이에도 이미 얘는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줘. 그런데 MP 녹는 점 1000도씨 안팎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수용액 상태는 이렇게 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액체 상태, 고체 상태, MP 녹는 점을 지나버리게 해준 고체에서 용융 상태 이게 좀 더 정확합니다. 오케이. 이온 결합 물질에 얘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예시로 출제 빈도가 높은 건요. 염화 칼슘이에요. 나머지도 나오지 않는다. 이게 아니지. 다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제습제, 제설제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지만 다른 역할도 할 뿐더러 밑에 나와 있는 요 제산제 다 비슷하니까 막 섞어 놓으면은 친구들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맞다. 이렇게 낚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 제설제 눈을 녹이기 위해서, 즉 얼지 못하게 해주는 거거든. 그러려면 왜인지까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제설제로 사용 가능한 이유가 어는 점을 낮춰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얼잖아. 그러면은 눈만 내리면은 우리는 다 도로가 얼겠죠? 그렇지 않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는 점을 더더더더더더더 영하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발열 반응을 하면서 얘가 녹아 들어가. 그래서 얼음이 녹을 틈이 없이 열을 뿜어주다 보니까 또 얼지 못하게 제설제 역할을 잘 해줍니다. 하지만 단점이 커요. 단점은 뭐냐? 차량, 도로 이런 것들을 부식시키고 가로수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고 환경 문제에 큰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보편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이러한 단점이 많다 보니까 단점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에서 비싸다. 비싼 거 단점이지. 근데 염화칼슘의 단점은 아니에요. 비쌌으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못 썼을 거야. 얘는 쌉니다. 싼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해서 사용했던 거고, 비싼 게 그냥 어휘적으로는 부정적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염화칼슘의 단점은 아니다.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이걸로 넘어갈게요. 다음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여기에서는 첫 번째 보면 일정한 개수 이렇게 나와있죠 얘들아. 일정한 개수, 이것은 실제 개수를 안다는 뜻이고 그런 건 분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정한 개수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의 성질도 마찬가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매치를 시킬 건데 녹는 점과 끓는 점 얘네들은요 비교적 낮기 때문에 잘 끓어버려. 그러면은 끓어버렸다 기체가 됐다는 거고 기체나 액체 상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유결합 물질은요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까지 모든 상태가 다 존재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얘는 도대체 무슨 상태라고 해야 돼요? 공유결합 물질뿐만 아니라 얘들아 모든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답을 해야 된다 그랬지? 일반적인 상황이 얘네야. 고체 상태도 있긴 있지만 특수 상황이다. 왜냐? 승화성이 있다라는 건 얘네도 잘 기체로 되어버린다라는 거거든. 따라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다는 게 공유결합 물질들의 특징이고 중요한 성질이고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렌, 아이오딘과 같은 고체가 있긴 있지만 승화성으로 잘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고체 상태인데 진짜 녹는적 끓는점이 높은 공유결합 물질도 있어. 이거는 아주 특수 상황. 그래서 학교에서 언급을 안 하는 곳도 많습니다. 원자 결정이라 그래서 얘는 분자가 아니야. 선생님. 분자라면서요.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수 상황이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 학교에서 아직 진도 안 나갔으면요, 얘들아. 아직은 몰라도 돼요. 다이아몬드와 흑연 같은 게 특수 상황이고요. 요것은 나중에 가서 선생님이 좀 더 추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은 공유결합 물질을 일반적 상황처럼 문제에 낸다면 답을 할 수가 없어. 이온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 둘 다 NPVP가 높은데 도대체 누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는 매우 특수 상황이다. 요거를 받아들여 주세요. 물에 대한 용해성 이렇게 나와있죠. 대부분 즉 얘가 일반적인 상황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선생님 공유결합 물질 설탕 저 아는데 소금 못지않게 설탕물 맨날 만들잖아요. 요리할 때도 쓰고요. 그래서 설탕이 잘 녹으니까 공유결합 물질 잘 녹죠. 그게 문제야 얘들아. 설탕 그리고 염화수소 HCl 암모니아 얘네들이 너희가 예외라는 걸 간과해서 그래. 얘네 예외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들이 좀 더 익숙하더라도 예외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 잘 녹지 않는 게 일반 상황, 잘 녹는 건 예외 상황. 분자들마다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화원의 내용이고 무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다. 학교에서 언급을 하면 그때 선생님도 구조 그리면서 추가 설명을 해줄 건데 간단하게 여기 있는 애들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극성 분자는 좀 더 대칭적이에요.
H2. 우리가 구조식은 그릴 수 있어야 돼. 산소, 염소, 그리고 메테인. 이런 식으로 대칭적이죠. 이런 애들은 무극성 분자야. 그런데 극성 분자는 비대칭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잘 녹는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설탕. 설탕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탕. 비대칭적으로 구조식이 나와 있진 않지만 생긴 녀석이고요. 포도당. 이러한 당의 성분들은 비대칭적으로 잘 녹아. 염화수소 HCl, 암모니아 NH3. 구조구로 보면 HCl. 선생님 이거 좀 대칭적인 거 아닙니까? 실제 크기를 언급해보면 수소 요만할 때 CL은 이만해. 그래서 비대칭적입니다. NH3. 얘도요, NHHH. 즉, 여기가 없지. 비대칭적이야. 오케이. 따라서 극성분자 비대칭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언급하면 학교에서 그러면 선생님도 추가 설명을 학교마다 좀 해줄 거예요. 극성 분자들이 물에 잘 녹았을 때는 특이한 상황이 되고 전기 전도성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반응식을 좀 쓸 겁니다. 보시면 극성 분자에서 방금 포도당, 설탕 말고요. 염화수소 HCl,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수용액에서 AQ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이온이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NH3 플러스 물일 때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얘도 소용액에서 갑자기 이온이 생깁니다. 그 말은 이온이 있다 없다. 이온이 있다 없다. 절대로 이온이 없어요. 너희가 HCl에서 정말 많이 낚이거든 얘들아. 이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야. 산 염기 파트에서 매일매일 나오다 보니까 중화 반응도 그렇고 너희가 좀 익혀놓은 친구들은 H와 Cl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있지. 절대 아닙니다. HCl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공유한 공유 결합 물질이야. 제발 5 개념을 제발 바로 잡으세요. 공유 결합. 그러면 이온이 왜 생깁니까? 수용액에서 예외적으로 생깁니다. 오케이. 암모니아 마찬가지고 절대로 이온 없어. 그런데 수용액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생겨요. HCl은 익숙하다 보니까 또 이런데 어떠한 예시들 HBr 똑같아. 우리가 할로젠의 특징에서 이런 것들도 다 예외적인 산들. 아세트산 CH3COOH 얘도요 절대로 이온 여기에는 없어. 그런데 H 플러스와 CH3COO 마이너스 이렇게 수용액에서 산이 이온화가 돼요. 없던 이온이 생겨. 중요합니다. 결정의 변화 약한 힘에 의해서도 부서지기 쉬워요. 왜? 얘네들은 분자 사이 인력 약하다고 했고 결정의 변화 결과만 보면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이 이렇게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앞에 말을 바꿔놓는 거야.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해서 부서지기 쉽다. 이온 결합 물질 절대 아니죠. 걔네는 이온 결합 색이 엄청 셉니다. 오케이. 상태가 변해도 화학 결합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화학 결합, 여기서는 공유 결합 말하는 거지. 공유 결합은 안 끊어집니다. 전기 전도성.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 대부분, 즉 얘가 일반적인 거야. 전기 전도성 없어요. 모든 상태에서. 왜? 전하된 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아까 1번 조건이었는데 기억나? 1번 조건부터 이미 게임 끝났어. 그러니까 2번까지 알 필요가 없어. 모두 다 안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예외가 많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물에 녹아도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쪽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애가 없어.
가만히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전기전도성이 있는 공유결합물질, 즉 전기전도성이 없어야 되는데 있대요. 이거 다 뭐다? 예외야. 너희한테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예외다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적고 선생님이 다시 표 그려줄 건데 여기다가 중요해 얘들아.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이고 산 또는 염기, 수용액 반드시 요 수용액 중요하고 고체 상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대표 흑연. 그래서 얘네들 표를 또 한번 그려보면 고체, 용융 상태인 액체, 그리고 수용액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아까보다 요 텀을 좀 더 넓게 잡았거든? 왜 그럽니까? 예외가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보고 전류가 흐르는가 이걸 판단할 건데요. 예외가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 예외가 있고요. 수용액 상태에서 예외가 있어. 즉 예외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체, 액체, 수용액 모두 없었는데 예외니까 모두 흐른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오케이. 1번에서 이미 게임 끝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화 뜬 입자 존재 안 한다고. X, X, X. 그러니까 얘네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녹아서 움직여 봤자 중성인 분자라고요. 그러니까 전류 안 흘러. 그런데 예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은 또는이 아니라 and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모두 다 존재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예외 상황에서 어떻게 전화 뜬 입자가 누구냐 이거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고체 상태에서의 예외는 자유로운 전자가 있어요. 자유전자. 그게 누구? 방금 말한 요 흑연. 그래서 얘는 흑연의 예외야. 예외는 예외인데 수용액의 예외죠. 여기서는 뭐가 있냐?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것의 예외는요. 산, 염기의 수용액 상태. 오케이. 따라서 그래프 갑니다. 그래프는요. 모든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기 전도성이요. 이게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 설탕 같은 거. 오케이. 전기 전도성이 온도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존재한대요. 이건 누구다? 지금 했던 탄소인 흑연과 산, 염기, 수용액.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태에서 온도 상관없이 전류가 흐른다라는 예외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얘네 예외인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왜 흐르고 왜 흐르지 않는지 그리고 상태별로 결합의 종류별로 정확하게 모두 다 알아내셔야 합니다. 오케이. 공유결합물질의 예 이렇게 나와있지. 공유결합물질의 예 중에서 눈여겨볼 건요. 에탄올. 오케이. 에탄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들 보시고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이 모두 다 구성하고 있고 요런 상황인데요. 요 상황에서 지금 물부터요. 귀산염 광물 이런 것들 골고루 등장하기 때문에 출판사별로 요거는 결합을 잘 보셔야 돼요. 종류 예외까지. 예시까지. 금속 결합은 또 다른 결합의 종류인데요. 잘 안 다룹니다. 이거는 화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요렇게 여러분들은 참고로만 한번 보시고 요번 단원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